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확률 분포의 철학과 수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머신러닝의 정말 그 근간이잖아요.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이요.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하고 다룰 수 있을까? 어쩌면 최선의 무지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 이런 고민 20세기 초에도 있었어요. 그 양자역학에서요. 물리학자들이 입자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불확정성 원리 앞에서 엄청 혼란스러워했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큰 충격이었죠. 근데 그분들이 이걸 외면하지 않고 확률이라는 도구를 써서 현상을 기술하고 예측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게 현대기술 발전의 어마어마한 시작점이 됐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진 정보가 불완전할 때 그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수학적으로 다뤄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지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확률 분포의 세계입니다. 사실 현실 세계는 늘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죠. 예를 들면 의사가 제한된 정보로 진단하는 거, 그렇죠. 투자자가 미래 예측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완벽한 정보라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확률론이 아주 강력한 도구로 등장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제약 아래에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수학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머신러닝을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어요. 합리적 무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데이터를 통해 확률이라는 도구로 불확실성을 점차 줄여나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질문이 생기네요. 우리가 아는 정보가 정말 거의 없다. 이럴 때는 어떤 확률 분포를 가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그러니까 아무 가정도 안 하는 가장 솔직한 무지의 상태 어떻게 표현하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보가 아주 제한적일 때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이 바로 최대 엔트로피 원리라는 거예요. 최대 엔트로피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명확히 아는 제약 조건만 딱 반영하고 그 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가정도 추가하지 말라는 지침이거든요. 여기서 엔트로피는 정보 이론에서 말하는 불확실성 또는 무지의 정도를 재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최대로 한다는 건 주어진 정보 외에 특정 결과에 대한 편향을 전혀 가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포를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필요한 가정을 최대한 없앤다. 약간 오컴의 면도날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런 확률론적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는 것만 반영하고 모르는 건 섣불리 가정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무지의 표현 방식이군요. 그럼 이 최대 엔트로피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확률 분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가요? 정규 분포,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특정 제약 조건 하에서 이 최대 엔트로피 원리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가장 가정을 덜 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첫 번째로 균등 분포, Uniform Distribution. 이건 말 그대로 아무 정보가 없을 때요. 아니면 모든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이 그냥 똑같다고 보는 게 유일하게 합리적일 때 쓰죠. 제일 쉬운 예가 공정한 주사위 던지는 거. 각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다 같잖아요. 어떤 숫자가 더 잘 나올지 전혀 모르니까 모든 가능성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게 엔트로피를 최대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두 번째는 가우시안 분포, 그 유명한 정교 분포, 종 모양 곡선이요. 네. 정말 많이 보죠. 이건 우리가 데이터의 평균하고 분산,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딱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분포입니다. 사람들의 키 분포나 시험 성적 같은 거요. 근데 왜 평균이랑 분산만 할 때 하필 이 종 모양이 제일 자연스러운 건가요? 여러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의 합이 가우시안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중심 극한 정리 영향도 물론 큰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평균과 분산이라는 제약 조건 아래서 엔트로피를 최대로 만드는 분포 형태가 바로 이 가우시안이기 때문이에요. 즉, 평균과 분산 외에는 데이터 형태에 대해 추가적인 가정을 가장 적게 하는 분포인 셈이죠. 평균과 분산 외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가장 잘 나타내는 형태다. 그렇죠. 세 번째는 지수 분포 exponential distribution입니다. 이건 양수값을 갖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수명이나 대기 시간 같은 걸 모델링할 때 주로 쓰여요. 이 경우는 평균값만 알고 있다는 제약 조건 하에서 엔트로피가 최대가 됩니다. 기계 부품 수명이나 콜센터 다음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같은 거요. 평균만 알 때. 이건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수 분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기억성, 메모리 리스니스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얼마 동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래 확률에 영향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버스를 이미 5분 기다렸다고 해서 다음 1분 안에 버스가 올 확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는다는 가정이죠. 아, 오래 기다리면 더 빨리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직관과는 좀 다르죠. 근데 왜 평균 외에 아무 정보가 없을 때 이게 최대 엔트로피일까요? 만약 과거 이력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려면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추가적인 정보나 가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평균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고 가정하는 게 아무런 추가 정보 없이 가장 편향 없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하, 추가 가정을 안 하려다 보니 무기억성이 나오는 거군요. 재밌네요. 우리가 흔히 쓰는 분포들이 사실은 이거 말고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상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라니 관점이 확 바뀌는데요. 그런데 처음 세운 가정이 항상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나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의 이 무지의 지도는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목사이자 수학자였던 토마스 베이지의 통찰이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토머스 베이즈. 이분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명적이죠. 핵심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합리적 업데이트. 믿음의 업데이트요? 네. 우리의 지식이나 믿음, 이걸 이제 확률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새로운 증거, 즉 데이터가 관찰될 때마다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방식으로 계속 갱신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베이지 정리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철학이 믿음의 업데이트였군요. 그럼 예를 들어 의료진단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환자가 특정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 이게 초기 판단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검사 결과라는 데이터가 딱 나왔어요. 그럼 이 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서 초기 믿음을 수정하고 최종 진단 확률, 사후 확률을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확히 그 과정입니다. 베이지 정리가 바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전 확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기 전에 내 믿음과 가능도, 이건 현재 내 믿음 하에서 이 새로운 데이터가 관찰될 확률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사후 확률, 즉 데이터를 본 후에 업데이트된 믿음을 계산하는 수학적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사전 확률과 가능도를 결합해서 사후 확률을 얻는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직관이 종종 놓치는 게 바로 이 사전 확률의 중요성인데 베이지 정리는 이걸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거예요. 사전 확률의 중요성이요. 예를 들어 아주 희귀한 병이 있다고 쳐요.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즉 가능도는 높죠. 그렇다고 해도 원래 그 병에 걸릴 확률, 즉 사전 확률 자체가 매우 낮았다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사후 확률은 여전히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검사가 100% 정확한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베이지 정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존 지식, 사전 확률과 새로운 증거, 데이터 정보를 수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합해서 믿음을 업데이트하는 틀을 제공해요. 이게 사실 과학적 탐구 과정이랑 똑같아요. 가설 설정, 사전 확률, 실험 관찰, 데이터, 가설 수정, 사후 확률. 본질적으로 같은 논리 구조죠. 와, 기존 지식과 새로운 데이터의 균형 잡힌 결합이라 정말 합리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개별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넘어서요. 이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얽히고 또 변환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정보라는 개념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현실 문제는 대부분 여러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들 간의 관계, 또 변수들이 변환될 때 확률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랍게도 클로드 셰넌이 만든 정보이론, 인포메이션 티오리와의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나타나요. 정보이론이요? 엔트로피 개념을 만든 그 셰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보이론의 핵심 개념들, 정보량, 엔트로피, 그리고 데이터 압축 같은 것들이 전부 확률 분포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거든요. 정보이론이랑 확률 분포가 연결된다니, 특히 압축이랑 연결된다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어떤 관계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통찰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좋은 압축은 좋은 예측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생각이에요. 압축이랑 예측이 같다고요? 네, 우리가 파일을 집 같은 걸로 압축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축 알고리즘은
파일 안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 있잖아요. 뭐 자주 쓰는 단어나 특정 픽셀 조합 같은 거요. 이런 건 짧은 코드로 표현하고 드물게 나오는 패턴은 긴 코드로 표현해서 전체 파일 크기를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본질적으로 뭐냐면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높은 놈은 짧은 코드로, 확률 낮은 놈은 긴 코드로 할당하는 최적의 인코딩 방식인 거죠. 아, 자주 나오는 패턴을 짧게 표현하려면 어떤 패턴이 얼마나 자주 나올지, 즉 데이터의 확률 구조를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머신러닝 모델이 하는 일이랑 정확히 같아요. 좋은 머신러닝 모델이 뭘까요? 주어진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반복적인 패턴, 즉 데이터 기저에 깔린 확률 분포나 규칙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해서 그 구조를 압축된 형태로 모델 파라미터 안에 저장하는 거죠. 모델 파라미터가 일종의 압축된 정보군요.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잘 압축해서 학습한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학습된 구조, 즉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다음에 뭐가 올지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데이터를 잘 압축한다는 건 그 데이터의 규칙성을 깊이 이해했다는 의미고 이 규칙성이 바로 예측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죠. 학습과 압축은 동전의 양면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학습이 곧 압축이고 압축 잘하면 예측도 잘한다. 머신러닝의 본질을 확 꿰뚫는 통찰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런 확률 분포랑 정보 개념들이 실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예를 들어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 보면 더 명확해지겠네요. 네, 로지스틱 회계는 이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아까 머신러닝이 데이터로부터 확률 분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분류 문제에서는 주어진 입력 특징들을 보고 특정 클래스에 속할 조건부 확률, 즉 P 클래스 특징, 이걸 추정하는 게 목표예요. 로지스틱 회귀는 특히 결과가 둘 중 하나인 이진 분류 문제에 많이 쓰이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계별로 뜯어보면 확률 분포 역할이 딱 보입니다.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형 결합이에요. 여러 입력 특징 x1, x2 각각의 가중치 w1, w2로 곱해서 더하고 거기에 편향, 바이어스 b를 더해서 하나의 점수, 스코어를 계산해요. 수식으로는 뭐 Z는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B 이런 형태죠. 이 점수는 해당 데이터가 특정 클래스에 속할 경향성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점수 Z라는 건 그냥 실수값이잖아요. 뭐 양수든 음수든 쭉 나올 텐데 예를 들어 스팸 메일 분류라면 점수가 높을수록 스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지만 이 연속적인 정수값 자체만으로는 스팸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결정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선형 결합으로 얻은 점수 Z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는 연속적인 값이거든요. 이걸 직접 0 또는 1이라는 이산적인 클래스 레이블로 딱 연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게 두 번째 단계, 바로 확률 변환입니다. 확률로 바꾼다고요? 네, 이 연속적인 Z를 0과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필요한데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하죠. 이게 사용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떤 입력값 Z가 들어오든 그 출력을 항상 0과 1 사이로 매끄럽게 이렇게 싹 바꿔줘요. S자 모양으로 생긴 그 함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값은 주어진 특징하에서 클래스 1에 속할 확률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 연속적인 선형 점수를 확률값으로 바꿔주는 거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쉽겠는데요? 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결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0과 1 사이의 확률값을 얻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최종 클래스를 결정하면 돼요. 가장 흔한 방법은 임계값, 스레숄드, 보통 0.5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계산된 확률 P가 0.5보다 크면 클래스 1로 예측하고 0.5보다 작거나 같으면 클래스 0으로 예측하는 식으로요. 임계값은 조절할 수도 있고요. 물론이죠. 문제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스팸 메일을 놓치는 비율이랑 정상 메일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하는 비율이 다르다면 이 임계값을 0.5가 아닌 다른 값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많고 많은 함수 중에 하필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까요?
0과 1 사이로 값을 바꿔주는 함수가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게 그냥 편해서만은 아니에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최대 엔트로피 원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이진 분류 문제에서 우리가 아는 정보가 선형 점수, Z 이거 하나뿐일 때 확률 분포를 유도하면서 추가적인 가정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또는 편향 없는 형태가 바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는 수학적 결과가 있어요. 와, 이것도 최대 엔트로피랑 연계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 S자 모양 커브 있잖아요. 이게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져요. 입력값 Z가 0인 지점, 즉 확률이 딱 0.5가 되는 그 결정 경계 근처에서는 곡선 기울기가 꽤 가파르죠. 네, 그렇죠. 반면에 Z가 아주 커지거나 아주 작아져서 확률이 거의 1 또는 0에 가까워지는 양쪽 끝에서는 기울기가 아주 완만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평평해지죠? 이게 모델 학습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해요. 결정 경계 부근, 즉 분류가 좀 애매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입력, 즉 특징값이 조그만 변해도 확률값이 민감하게 확확 변해요. 뭐랄까 해상도가 높은 거죠. 반면에 이미 확실하게 특정 클래스로 분류되는 확신의 영역에 있는 애들은 입력이 쭉 변하더라도 확률값은 크게 안 변해요. 해상도가 낮은 거죠. 결정 경계 근처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이 기울기, 즉 미분값을 사용해서 가중치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조절해야 성능이 좋아질지를 결정하거든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결정 경계 주변의 중요한 정보, 즉 변화의 민감도를 기울기 값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최적의 분류 경계를 잘 찾도록 돕는 거죠. 기울기 값에 정보가 압축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치 아날로그 신호 같은 그 선형 점수를 시그모이드라는 확률 분포 모델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하고 압축해서 최종적인 디지털 결정, 분류로 이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점수를 확률이라는 압축 변환 장치를 거쳐서 디지털 결정으로 로지스틱 회귀의 흐름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네요. 그럼 이제 모델 구조, 즉 선형 결합 플러스 시그모이드 이걸 정했다면 최적의 가중치 W랑 편향 B 값은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최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최대 우도 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라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훈련 데이터, 즉 관찰된 사실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모델 파라미터, 가중치 W와 편향 B가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가? 베이지 관점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MLE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검증된 훈련 데이터가 관찰될 확률, 이걸 우도라고 하는데요. 이 우도를 최대로 만드는 파라미터를 찾아라. 그러니까 다양한 파라미터 값들을 가정해보면서 현재 파라미터 설정 하에서 우리가 가진 훈련 데이터 전체가 실제로 관찰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률, 즉 우도값이 가장 높아지는 파라미터 조합을 최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 MLE 원칙은 로지스틱 회귀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사용됩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모델을 찾는다. 이것도 정말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네요. 오늘 정말 최대 엔트로피부터 시작해서 베이지 정리, 정보 이론과의 연결,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랑 MLE까지 확률 분포를 둘러싼 핵심 개념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확률 분포는 그냥 모른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모르는지를 정량적이고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겁니다. 이건 그 무지의 형태와 정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추론과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어떻게 모르는지를 표현하는 도구. 아까 나왔던 무지의 지도라는 비유가 다시 떠오르네요. 확률 분포는 우리가 아는 것, 즉 제약 조건과 모르는 것, 엔트로피로 표현되는 불확실성이죠. 이걸 명확히 구분하는 무지의 지도와 같아요.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학습이라는 과정은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이 무지의 지도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불확실성, 즉 엔트로피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학습이 엔트로피 감소 과정이다. 네, 처음에는 아는 게 거의 없어서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에서 출발하겠죠. 하지만 데이터를 관찰하고 베이즈 정리에 따라 업데이트하면서 데이터와 안 맞는 가능성들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학습이 진행될수록 엔트로피는 감소하고 모델은 데이터의 구조를 더 확실하게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주의점이 있어요. 엔트로피를 완전히 0으로 만드는 거. 즉,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고 완벽한 확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왜죠? 훈련 데이터에만 너무 완벽하게 맞춰진 모델은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과적합, 오버피팅 상태에 빠지기 쉽거든요. 결국 예측의 일반화, 제너럴리제이션 성능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연한 모델을 만드는 비결이 되기도 해요. 완벽한 확실성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이것도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불확실성을 다루는 수학적 도구이자 철학인 확률 분포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정보 없을 때 가장 정직한 선택, 최대 엔트로피 원리, 새로운 증거로 믿음을 합리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베이지 정리, 학습과 예측 능력이 데이터 압축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정보 이론적 관점, MLE를 통해 본 머신러닝에서의 확률 기반 학습 과정까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확률 분포는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이자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는 지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명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완벽한 지식은 불가능하다. 학습은 본질적으로 엔트로피를 줄이는 과정이다. 그리고 확률은 우리의 믿음을 정량화하는 도구다.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률 분포라는 렌즈를 통해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건 머신러닝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훨씬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배웠으니 다음 시간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바로 기계는 어떻게 경험으로부터 배우는가입니다. 학습의 메커니즘 그 자체를 한번 파헤쳐볼 시간이죠. 와, 드디어 본격적으로 학습의 원리를 탐구하는 거군요. 다음 시간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확률 분포는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이자 불확실성을 다루는 지혜다. 이 말을 꼭 마음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